빛나는 수험생들의 입시와 함께합니다. 기본으로 진심으로 황수환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커리큘럼 설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커리큘럼 영상을 이렇게 좀 다른 분위기로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느덧 제가 10년 학생들과 입시를 한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예비 고일부터 재수생까지 성공적인 입시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몇 친구들 중 하나가 이제 서울대 의대죠. 이제 실컷 다 준비를 했는데 접수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전날이 마감일이었거든요. 이런 친구. 그리고 이제 잘 다니던 이제 고려대 영문과 4학년이었는데 갑자기 돌연 재수를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해 제주대 의대 6년 장학.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스스로 수학 지진하라고 학교 다니는 내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남들 부럽게 고려대 경영학과에 23학번으로 들어간 친구. 이런 친구들을 이제 케바케 계속 겪어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겪은 10년의 경험, 저는 그 경험으로 진심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수능 트렌드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난이도에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원래부터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그 부분을 따라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출제 매뉴얼에 어긋나는 출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능 출제 매뉴얼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수능 문제가 바뀌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평가원 문제 자체를 출제하는 원칙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만 이제 수능 문제가 일관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공부 아닌 것들을 해보면, 예를 들면 노래, 그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함께 노래방에 가요. 이 친구 노래 잘해 라고 했을 때 잘 부르는 그 노래와 가수, 진짜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유명한 가수들 많잖아요.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들어봐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아는 만큼 더 잘 부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수능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FNQ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늘 듣는 질문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그걸로 제가 구성된 강의를 한번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손이에요. 이제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특히 상위권에 근사하거나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 아는데 이거 꼭 굳이 적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적어야 합니다. 단 쉬운 문제는 안 적어도 돼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손으로 적을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로 스스로가 설득이 된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그래야지 어떤 문제들을 풀더라도 잘 풀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기본. 기본은 터 기자에 근본 본자를 씁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쉬운 것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념을 안다는 것은 그 기본을 가지고 여백을 채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것을 운영을 하는지를 봐보면 실제로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예시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원래 이 수능 자체는 논술, 아니요, 원래는 더 면접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가 없고, 아니면 일일이 학생들의 면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정확하게 OMR로 표현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 말은 구현을 하기 전의 모델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대학교 지식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내용을 써야 하겠습니까? 정확히 50만 명이 보는 시험입니다. 50만 명이 볼 수 있는, 50만 명이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은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계적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하는 풀이가 있고 그 원하는 풀이를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평가원 얼만큼 아세요? 그 평가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 나가는 것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줄글로 그냥 대략 떠오르는 의식의 흐름, 저는 수업 시간에 무지성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지성풀이가 아닌 단계를 나눠서 수학적인 용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에 맞게 서술되어 있는 풀이 과정을 평가원은 요구를 합니다.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운영 능력입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쌤 문제가 엄청 어렵대, 숙제가 엄청 많대, 숙제 통과 못하면 수업 못 듣는데 등등등의 이제 이슈들을 겪으면서 수업을 엄청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실력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엄청 긴장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패닉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해질 정도로 편안한 공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받아요. 시험은 좋은 문제를 많이 풀면 잘 보나요? 답변은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 좋은 문제를 시험 안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시험이라는 상황이 좀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게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문제 많이 풀어야죠. 좋은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시간 제한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들 스탑워치 정도는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식화해서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제 머리 체계에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 수업이 구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이 기초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기 때문에 계산 능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암산을 더 많이 강조하고 훈련까지 시킵니다. 암산은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친구들 있죠. 실수할까봐 다 적는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아직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것보단 우리 뇌는 전기신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로 쓰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리고 그거를 평가원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눠진 것들을 하나의 풀이로 합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합치는 것들을 시간 내에 편안하게 시험 내에서 익숙하게 쏟아낼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드디어 만점 혹은 1등급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총 5가지지만 겨울방학 때 하는 특강은 이제 제가 뺐어요. 큰 기조 안에서는 4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첫 번째 이그나이트. 저는 이제 개념 자체를 스스로 누적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은 나 이거 아는데, 이 문제 풀이 아는데,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서술하는 것을 진행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스텝 2, 오마주. 오마주는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출 문제들이 정말 웰메이드 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웰메이드 된 문제들 이상의 문제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이 문제를 날림으로 학생들이 많이 풀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답을 맞추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스텝 2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스텝 3, 그라데이션. 우리는 그냥 분석을 할 수만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약간의 변화들 모델 안에서도 편안하게 꺼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간 내에도 꺼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전을 응용을 해서 그게 몸 안으로 체화가 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텝 4, Take on Final. 수능 날은 그 날 하루 만에 모든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하루를 위하여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 시간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마무리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들을 위하여 제가 세분화된 모의고사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로 실전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 관리 프로그램을 제로백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부터 100점까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텝 제로, 개념 복습 테스트. 개념을 스스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필기한 내용을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텝 1, 매일 복습. 실제로 학생들이 개념에서만 멈추지 않고 문제 풀이도 객관식이라고 그냥 대충 답만 찍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학생의 실력이 제대로 오르는 겁니다. 스텝 2, 일간지 그리고 개별 피드백. 다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최대 2번 정도에 있는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은 숙제를 늘 수업 전날까지 혹은 그 당일까지 미루게 돼요. 근데 그걸 저는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나눠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출하고 매일 관리받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레포트까지 되면서 학생이 무엇이 약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다 같이가 아니라 혼자만을 위한 관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은 엄청 큰 리액션이에요. 이제는 안 풀면 선생님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스텝 3, 리미트 브레이크 테스트. 리미트 브레이크 테스트는 학생들이 이제 긴 풀 모의고사를 보기에는 좀 공부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압축해서 미니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 모의고사 역시 시간 제한이 있어요. 보통 이제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미트 브레이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학생들이 풀게 함으로써 스스로 도전 의식도 되게 높아지면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리미트 브레이크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은 점점 본인이 얼마나 빠르게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3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저만 제대로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학생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큰 자신감에 빠질 수 있는지 봅니다. 전 자신감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도 자신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생기게 할 수 있는지는 결국엔 본인이 연습했던 그 내용들,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겨야만 자신감이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긴장감 속에서도 학생들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안에서 학생들이 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 라는 느낌까지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이게 실제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반대로 하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여러분들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절반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방을 보시면 침대가 있죠. 그 침대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집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세요. 그것부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2025학년도 커리큘럼 내용이었고요. 저는 기본으로 진심으로 수학은 황수환이었습니다.